정부가 드디어 불법 사채, 빚을 통째로 없애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단 한 푼도 안 갚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사채에 짓눌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협박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들한테 피해 갈까봐 혼자 눈물 흘리며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본인이 불법 사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첫째, 불법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둘째,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대부업법의 핵심 내용, 셋째,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세 가지 유형, 넷째, 어떻게 신청하고 연락해야 하는지, 다섯째, 사채업자가 협박해 올 때 대응법, 여섯째, 급전이 필요할 때 정부 지원 방법, 일곱째,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과 사례, 여덟째, 불법 사금융의 예방법.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부. 불법 사채의 실태.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돈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다거나, 전세 보증금이 갑자기 빠져나갔다거나, 자식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노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비가 생겼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은행 가면 신용이 낮다, 소득 증명이 안 된다, 담보가 없다. 거절당하기 일쑤죠. 은행 문턱은 하늘만큼 높고 당장 눈앞이 막막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불법 사금융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무담보, 무보증, 당일 즉시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뒤에 이자가 50만 원씩 붙습니다. 2달 뒤에는 원금이 200만 원이 됩니다. 석 달, 넉 달이 지나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결국에는 집도 빼앗기고, 가족도 협박받고, 직장에도 찾아와서 망신을 주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가 무려 1만 4,786건이었습니다. 2020년 7,351건에 비해 4년 만에 딱 2배가 넘게 폭증한 겁니다. 매년 신고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피해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보로 요구해서 나중에 그걸로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서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지인 추심, 장기나 신체를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퍼질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가족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그냥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면서 매달 그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는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불법 사채의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최고금리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돈을 빌려줘도 연 20%를 추가해서 이자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사채업자들은 그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연 수백 %, 심지어 연 1000%, 2000%씩 이자를 뜯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등록도 하지 않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2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개정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불법 사채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이율 60%가 넘는 초고금리 사채 계약이거나 성착취, 폭행, 협박, 지인 추심 같은 반사회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민법상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보아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민법 제103조가 뭐냐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바로 이 법의 법적 근거입니다. 민법 제104조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즉 매우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터무니없이 불공정하게 맺은 계약도 무효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니까 이자는 당연히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고 놀랍게도 원금까지도 갚을 법적 의무가 사라집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만약 이미 이자를 갚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받아간 돈이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뜯긴 돈도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29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역사적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이율이 무려 1738%에서 4171%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나온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에 이자만 1738만 원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악랄한 계약에 대해서 법원이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모든 사건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정부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나라가 나서서 여러분을 위해 사채업자와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3부. 무효가 되는 계약 3가지 유형. 알아두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지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연이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입니다. 연이율이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60%가 어느 정도냐면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60만 원이 붙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이니까 그것의 3배가 넘는 금리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을 초고금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바로 무효 대상이 됩니다. 월 3%, 4%처럼 표현해서 별로 안 높아 보이는 것도 연으로 환산하면 36%, 48%나 됩니다. 합법적 최고금리인 연 20%를 이미 훌쩍 넘는 겁니다.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자율을 연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60%가 넘으면 지금 당장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내용이 반사회적인 계약입니다. 이율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면 무효입니다.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탁취를 요구한 경우, 장기 매매나 인신매매 같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서 계약을 맺은 경우, 채무자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악용해서 불공정하게 체결한 경우, 지인 추심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율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 불법 사금 융업자와의 계약 전체입니다.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불법 사금 융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자율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이자를 갚을 의무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건 금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적용되는 겁니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자한테서 돈을 빌렸다면 그 이자는 처음부터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이율 60% 초과이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불법 사금 융업자와의 계약이면 이자 무효.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4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증거를 모으십시오. 대부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부계약서나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 금액 및 이자 지급 내역을 정리한 표, 이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혹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래 내역과 문자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신고와 상담입니다.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시고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연결되어 상황을 들어보고 도움을 안내해줍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 접속하십시오. 민원 신고 메뉴에서 불법 사금 융지키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방문입니다. 가까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직접 안내를 해줍니다. 세 번째 단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변호사가 배정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줍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뭐냐면요. 나 대신 사채업자를 상대해줄 변호사를 나라에서 붙여준다는 겁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사채업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 자체가 불법 추심 행위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으십시오. 무효 계약을 근거로 이미 낸 이자나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부. 사채업자가 협박하면 이렇게 하세요. 막상 사채업자가 새벽에 전화해서 협박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자식 직장에 전화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절대 혼자 응대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변호사 선임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연락을 녹음하십시오. 협박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으면 켜두십시오. 없다면 무료 녹음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이것들이 나중에 불법 추심죄로 처벌받게 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법 추심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들이 처벌받는 무기가 바로 여러분의 녹음 파일입니다. 세 번째, 불법 전화번호 차단 신청을 하십시오. 이제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서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차단 신청은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키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차단이 되면 그 번호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계정도 차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불법 추심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집에 찾아오거나 폭언을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112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처벌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고입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끙끙 앓을 때만 그들이 유리합니다. 정부에 신고하는 순간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6부. 급전이 필요하면 이 방법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상황에 절대로 불법 사금융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방법을 쓰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하십시오. 국번 없이 1397번입니다. 여기서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연결해줍니다. 저금리로 급전을 빌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이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보증 대출입니다. 새희망월시는 은행에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 대출 상품입니다.
미소금융은 창업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징검다리로는 신용이 낮아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지원도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면 1397번 한 통이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본인 상황에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드립니다. 은행 문턱이 높다고 바로 사채업자를 찾으시지 말고 먼저 1397번에 전화하십시오. 이 번호 하나가 여러분을 불법 사채의 지옥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7부. 적용 시점과 주의사항.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즉 만기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의 갱신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조건을 바꾼 경우에만 새 계약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빌린 돈은 어떻게 되냐고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법으로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25년 5월에 나온 광주지방법원 판결처럼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민법 조항을 근거로 원금과 이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십시오.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자동으로 모든 불법 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채업자가 나중에 해코지할까봐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신고를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빚은 갈수록 불어납니다. 신고를 하면 채무자 대리인이 생기고 그때부터 직접 연락을 못합니다.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8부.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이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고하면 사채업자가 나한테 보복하지 않나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직접 연락하면 그것만으로 불법 추심죄가 성립됩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면 법적 보호막이 생겨서 더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내역만 있어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원이 어떤 자료로 어떻게 신고할지 안내해드립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두십시오. 세 번째 질문. 이미 원금을 다 갚았는데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효 계약을 근거로 받아간 이자 전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수급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도 해당되나요? 물론 해당됩니다. 이 법은 수급자, 일반인, 직장인, 자영업자 구분이 없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상담이나 신청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상담 무료,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소송 변호사 무료.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완전 무료 서비스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사채업자가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캡처해 두시고 금융감독원 1332번과 경찰 112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7번째 질문. 빌린 돈을 이미 몇 년째 갚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뜯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9부. 불법 사금융 최신 수법과 예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처음부터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불법 수법을 알아두시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불법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뿌립니다. 신용 조회 없이 당일 대출 가능, 누구나 가능 같은 문구를 씁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로 연락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십시오. 두 번째 수법은 선이자 가로채기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먼저 떼고 70만 원만 줍니다. 그런데 원금은 1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30%를 뜯어가는 셈입니다. 세 번째 수법은 롤오버입니다. 만기가 돌아올 때 돈이 없으면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서 새 계약을 맺게 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갱신된 계약이라면 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법은 담보 강요입니다.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넘기는 순간명예 도용,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것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수법은 성착취 담보 요구입니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응하셨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제 예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업체라면 절대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오는 대출 광고는 전부 의심하십시오. 합법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뿌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는 반드시 받고 보관하십시오. 서면 계약서를 받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네 번째, 이자율을 반드시 연 기준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월 이자율의 11을 곱해서 연 20%가 넘으면 이미 불법입니다. 다섯 번째, 급할수록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바로 사채업자를 찾지 마십시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10부. 실제 피해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이름과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어르신이 손자 병원비가 급해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 10%, 즉 연 120%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냈는데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원금 100만 원은 그대로인데 이자로만 120만 원을 낸 겁니다. 거기다 조금만 늦어도 독촉 전화가 새벽에도 옵니다. 이런 경우 연이율 60% 초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대상입니다. 이미 낸 이자 12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문자로 연락한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할 때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했고 본인이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사진으로 협박하며 원금의 몇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착취를 포함한 반사회적 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협박죄, 성착취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동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자영업자분이 폐업 직전에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8%, 연 96%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처지인데 이자를 못 갚자 업체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이 경우 연이율 60% 초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대상이고 불법 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 달라 보여도 핵심은 같습니다. 연이율 60% 초과이거나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있으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률구조공단 132번,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대출업체에서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안 된 불법 사금융업자였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이자를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불법으로 영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출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하나만 해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1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창피하고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망신스러울까봐. 혼자 몇 년씩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빚은 몇 배,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사채업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침묵입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을수록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말하는 순간, 신고하는 순간, 판도가 바뀝니다. 이 영상을 가족분들께, 이웃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정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무효가 되는 계약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연이율 60% 초과 계약이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성착취, 폭행, 협박, 지인 추심 조건의 반사회적 계약이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이면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모두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꼭 기억하실 연락처 5가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 상담은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 3번을 누르십시오. 무료 법률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국번 없이 1397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즉시 경찰 112로 신고하십시오. 인터넷 신고는 www.fss.oo.kr 불법사금융지킴이를 이용하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라가 여러분 편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분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